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랭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변입니다. 저희는 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이번에는 123화에서 녹음했던 정영욱 작가님의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이 사실은 줄거리가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기보단 정영욱 시인이 살아가는 참 애쓴 이야기들, 특히 연애랑 관련돼서 이별하거나 만나거나 누구를 그리워하거나 외로워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아주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써놓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 페이지 끝나는 내용도 있고 아니면 한 두세 장이 넘어가는 내용도 있지만 아주 호흡이 짧아서 요새 SNS에서 사실은 많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글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참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적어두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루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거 그리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리 준비하진 않았지만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 책을 읽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추천했던 책이었는데 제가 좀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책인데, 오히려 왜 슬픈 영화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립고 외로울 때는 그냥 그립고 외로움에 좀 더 취하는 것 같긴 해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추억을 계속 떠올려 본다거나 굳이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는 그런 감정에 조금 더 몰입해보는 것도 그냥 그걸 흘려보내기에는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면서 좀 감성에 젖어본다든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자체가 되게 짧게밖에 못 봤는데 약간 멘트들이 다 약간 감성 넘치고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냥 앞에 그 글귀 이렇게 조금씩 읽는 걸 늦게 봤었는데 되게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감성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촉해집니다. 네, 맞아요. 촉촉해지는 느낌. 한번 해보세요. 네. 낮에 안 돼요. 새벽 2시. 새벽 2시쯤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롱디 커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롱디면 되게 억울함도 있고 그냥 연락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가깝게 만나는 커플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나 힘겨움이나 이런 게 수반되기 마련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또 그 관계에서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또 둘 간의 그 관계를 또 잘 이겨냈다라는 어떤 성취감도 나중에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를 역으로 삼아서 잘 이렇게 전화위복할 수 있는 관계로 잘 삼아서 만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3화 팟캐스트 녹음이랑 유튜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범한 상담소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평범한 상담소. 그럼 이제 우리 롱디 하는 거야? 롱디가 뭔데? 그가 물었다. 네가 하게 만든 거, 너 영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가 다가와 안아준다. 미안해. 하지만 그래서 우린 더 애틋할걸? 영국의 흐린 날씨와 그의 쓸쓸함이 왠지 이곳 한국보다 그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우리는 많은 친구들 중 그냥 친구였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 그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친 어느 날, 그렇게도 잘 알던 사이였지만 묘한 기분이 교차했다. 그의 얼굴. 그애도 분명 그랬다. 그날 집에 돌아와 고등학교 때 받았던 편지함을 열어보았다. 아, 그의 몇 통의 편지, 그리고 CD 뭉치가 있었다.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이전처럼 무심하게 인사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가 롱디를 선포한 그날, 나는 다시 그 고등학교 시절 그가 나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꺼내어 본다. 한 몇 년 돌려보지 않았던 그의 CD들을 돌려본다. 그가 영국으로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너무 바쁜 그의 하루하루. 시간을 맞춰 길게 통화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나도 바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전화를 받기 위해 수업 시간에도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가고 지하철을 타다가도 내린다. 잠결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하다가 그냥 잠들고. 석사 과정이 1년밖에 안 되는 영국이 그냥 좋아졌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 입학할 거라고 한다. 왠지 좀 더 멀어진 듯 아득하게 들리는 그의 목소리. 전화를 끊고 나는 혼자 한강에 간다. 흔한 데이트 코스인 한강도 둘이서는 가본 적이 없지. 막 사랑이 싹 텄을 때 그는 비행기를 탔고 실체가 없어졌다.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목소리가 희미해진다. 영상 화면 속 초췌한 얼굴이 장난기 가득했던 고등학교 때의 그의 얼굴을 흐리멍텅하게 흩어놓는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한다고 한다.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동네에 오면 파릇했던 그 시절에 싱그러웠던 너의 웃음도 다시 돌아올지 몰라. 네가 깨알같이 적어주었던 어느 여름의 김초혜님의 시가 오래도록 귓가에 울릴 것 같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심사임당님들과 네, 오늘도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젊은 상담사 패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도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요. 너무 이 2월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네, 진작에 우리가 더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시소님, 수호랭님, 송변님, 윤님, 저 이렇게 5명이서 녹음하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랑 근황, 네, 알려주시죠. 근데 네. 시에서 네. 헤어진 건가요? 네, 헤어진 거죠. 아, 잘 살길 바란다. 네. 그 얘기가. 그렇군요. 잠깐 젖어 있었어요. 진짜로 인사보다는 선생님의 그 시랑 그 글이 너무 심장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가지고 선생님 진짜 늘 놀라운 오프닝. 하여튼 2월이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뭘 안 해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날수가 짧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고요. 저는 수호랭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하던 상담실을 퇴사를 하고 필리핀 여행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필리핀 여행을 좀 길게 한 2주 정도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뭔가 상담을 매체로 소통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좀 들어서 최근에 아프리카 TV도 시작을 하고 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검색하면? 검색을 지금 제가 사실 아프리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닉네임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되나요? 닉네임이 부끄럽지만 팅커벨 랄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사실. 팅커벨이 랄라? 랄라? 네. 아니,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만든 게 아니라 그때 굉장히 예전에 만든 아이디가 있어서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돼가지고 저도 사실 그 아이디로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팅커벨님 막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네, 않은데. 그러면서 근데
좀 그거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이 팅커벨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피터팬 할게요. 막 이러면서 우리만의 네버랜드를 만들어보자. 막 약간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방송을 만들어보자. 좀 이런 얘기가 돼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화요일, 목요일 11시에 합니다. 밤 11시에. 아프리카 TV. 네. 팅커벨 랄라님. 네. 저희도 들어가서 해도 되는 그럼요. 거예요? 참여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면 이제 이분한테 지금 날개만 달면 금방 천장으로 올라갈 것 같은 오늘 그런 비주얼로 머리를 오셨어요. 염색해서 네. 핑크 남방이랑 네. 핑크 머리. 네. 네버랜드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가고 싶습니다. 네버랜드 진짜.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네. 네, 저는 배시소고요. 저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남편과 좀 여행 갔다 온 거랑 그리고 좀 여행 가서 색다르게 일상과 다르게 좀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거가 가장 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꿈과 관련된 이제 분석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요즘은 제 일상에 가장 젖어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송변이고요. 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방학 기간이어서 휴가를 좀 써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구냐면요. 남자친구랑 한번 가고, 제주도 가고, 엄마랑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 유후인, 홋카이도, 후쿠오카로 가서, 네, 유후인에서 이틀 동안 거의 온천을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살갗이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뼈가 나올 것 같은. 근데 또 아깝다면서 막 마지막까지 몸을 담그고, 네. 그래서 되게 기름이 빠져가지고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틀에 10번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5번. 먹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숙소에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온천이 있고 추가로 다른 데 좀 좋은 데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름을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윤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2월 달에는 여행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치앙마이에서 한 11박 정도 있었나? 그렇게 이제 있다가 곧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 되게 깝깝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 보여요. 슬퍼요. 이게 어떤 상담 일인가요? 네, 제가 작년에 쉬어가지고 이제 다시 학생들 만나러 가게 돼가지고 깝깝하네요. 네. 그리고 퇴사자와 맞아요. 입사자의 표정 차이.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또 텃밭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계획을 또 짜려니까 이 텃밭도 1년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24절기. 맞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절기 달력을 펴놓고 이제 그때 때마다 이제 뭘 심어야 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 그냥 했었는데 한 2년을. 그냥 해도 돼요. 그냥 7평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네, 근데 그래야 되는구나. 일하면서 하려니까 또 이제 쉽지가 보통 일 않네요. 아니더라고요. 네. 노동이니까. 그리고 맞아요. 쏟아져 들어오는 그 많은 채소들을 다 꺼서 버릴 수도 없고 맞아요. 막 상추가 폭발하는 기간 있잖아요. 상추는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옆집 나눠주고 뭐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건강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주 7일 근무. 그러네. 주 5일은 회사 나가고 이틀은 주말엔 텃밭 좀 나가고. 가야지. 그럴 거예요. 주말은 네. 특근이네요. 흙을 만지며. 아, 네. 오늘은 그 롱디 장거리 연애를 하는 청춘들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책을 읽고 얘기를 할 건데요. 책 얘기를 잠시 해주실까요? 책 소개랑 작가 소개? 네네네. 정영욱 작가가 쓴 책이고요. 제가 그 작가에 대한 설명을 좀 찾아봤는데 저자 소개에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분인지 잘 안 나와 있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에서 깨어 누워있는 채로 무기력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 사람들 다시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울어야 하지? 또 이렇게 적어가야 할까? 이렇게 저자 소개에 나와 있었어요. 촉촉하신 분 같아요. 네, 정말 책을 보면 정말 느껴지듯이 정말 촉촉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받느라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되게 짧은 호흡으로 내뱉는 되게 사적인 감정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로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애썼다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 노력하셨다 이런 느낌. 네. 애쓰셨다. 본인도 애쓰셨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 책을 좀 하자고 많이 우겼는데 네, 공감을 좀 실패하긴 했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촉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이게 서사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감각 경험으로 인해서 딱 떠오르는 뭔가 뿅 떠오르는 옛날의 기억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이렇게 좀 생각의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우겨보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좀 나름의 주제가 청춘들을 위한 사랑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 참 잘 어울리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 실패라는 거는 오늘 같이 나와주신 뭐 배시손님이나 윤님이 다 이제 결혼을 하시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그 이전의 사랑 이야기를 꺼내거나 그거에 이제 젖어드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지. 지금 만약에 사랑을 하고 있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있고 사느라고 애쓰고 있는 청춘들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뭘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 책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짧은 호흡들로 글이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에 그 한 줄기가 괜찮다. 너 참 수고했다. 있는 그대로 잘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계속 위로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20대에 열심히 지쳐있는 청춘들에게 좀 위로의 한마디를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추가로 좀 얘기하자면 저는 SNS에서 이 저자분이 SNS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짤막짤막하게 부크럼이라는 그걸 운영하는 분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인스타는 맞았던 것 같은데. 인스타에서 그 이미지에 문구들을 입혀가지고 올리시는데 거기서 접하고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게 제가 그 여행 갔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필리핀의 무인도를 갔었어요. 이제 그 무인도에 이 책을 들고 가서 읽는데 엄청 이 바다와 소리와 아주 촉촉한 감성이 잘 어울려져서 제가 거기에서 좀 책을 읽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왔었는데 그 영상을 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이제 이 작가분인지 아무튼 그 콜라보 하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감성적인 작업을 하시는데 음원을 콜라보 해가지고 이 책이랑 어울리는 음원을 내시기도 하고 좀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되게 젊고 잘생기신. 맞아요. 진짜? 되게 젊으세요.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고르신 건 아니고요. 책을 읽었을 때 상상했던 그 작가의 얼굴이랑 인스타에서 본 느낌이랑 저는 되게 달랐어요. 그래요? 보기 전엔 어떻게 느끼셨는데요? 보기 전에는 그냥 빈방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세련된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인스타에 어울리는 얼굴이. 맞아요. 맞아요. 인싸시네. 네. 인싸의 인상이에요. 네. 반만 잘라서 막 올린 사진 그런 거 있는데도 전체 얼굴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이분이 어떻게 이런 정서를 가지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외모로는 이런 정서를 유지하도록 밖에서 안 놔뒀을 수도 있는데. 정말. 네. 너무 궁금하다. 너무 신기한 게 여기 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서가 전반적으로 좀 지나간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움, 그리움, 후회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서 작가분이랑 좀 안 어울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 오래된 좁은 뒷골목에 알려지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회색으로 된 파스타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표현이 진짜. 네. 네. 장거리 연애 관련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올렸어요. 왜냐면은 이 책이 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장거리 연애를 진짜 해보지 않은 분들은 되게 좀 막연하고 남 얘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가까이 옆 동네에 사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굉장히 멀리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부를 수가 없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장거리 연애 관련 드라마나 영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드라마나 영화는 아니고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웹툰 많이 봐서 최근에 네이버 웹툰 중에 강변살다라고 하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그 20대 초반에 아주 풋풋한 남녀가 정말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봤을 법한 심리적인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웹툰인데 지금 이제 이 웹툰 주인공들이 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만난 두 연인이었는데 이제 여자분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서울에 이제 여자는 부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고요. 한창 불타오를 때 연애가 막 애틋할 때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뭐 헤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 뭐 우리 가서도 똑같잖아. 이런 흔히 이제 우리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가지만 간 날부터 사실은 이 신뢰관계에 대한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웹툰이라서 그 웹툰에 대한 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네요, 웹툰.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화 부분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켜 주려고 스포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웹툰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웹툰 보고 녹음할 수도 있겠네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롱디에 잘 맞는 웹툰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혹시 또 다른 분들 기억에 남는? 저는 이제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검색어를 롱디 뭐 영화, 롱디 드라마 이러면은 너무나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는 노래 가사 중에 롱디랑 관련된 노래가 있더라고. 이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게 롱디랑 관련된 노래였구나. 이제 가사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게 좀 나와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불러주세요. 무슨 노래일까? 노래를 직접 불러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로이킴 노래인데 제목이 그때 헤어지면 돼요. 근데 그게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으면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오면 그때가 되면 너가 원하든 말든 나는 너를 잡을 거고 더 이상 지쳐 걷지 못할 때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사가 되게 현실적인 오히려 아까 딱 웹툰처럼 처음에는 막 영원히 우리는 이래도 떨어져 있어도 잘할 거고 너는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상화된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현재에 더 그냥 집중하자. 미래는 그때 이야기를 하고 그때 너와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런 멜로디랑 함께 되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입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곧 있으면은 일본에 가요. 얼마 동안? 6개월에서 1년 길어지면. 롱디가 리얼 롱디다. 롱디가 갑자기 됐네. 근데 이제 사귀기 전부터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잘 할 수 있을까? 떨어지더라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빠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잡았죠.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이 좋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나중에 얘기했던 말이 이제 그때 가서 그래. 그렇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두 분에게 그때 추천드립니다. 가서 헤어지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롱디를 얘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뭐 칼럼도 찾아보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저희가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건 롱디라고 해서 사실 뭐 롱디가 아닌 다른 연애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것처럼 롱디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약속, 부담감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들도 롱디일 때는 우리 절대 헤어지진 않을 거야. 뭐 아니면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믿음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은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또 롱디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떠오르네요. 잘 지내셨으면. 여기서 이제 후기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썸 타는 분들한테는 뭐 지방 정도의 롱디 때문에 오히려 막 가까워지고 그런 응답하라 1994에서도 정우가 부산으로 인턴인가 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던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너무 나갔나요? 태양의 후예에서도 유시진과 강무연이 나름의 롱디를 하는 거죠. 엄청난 롱디죠. 그 거리는 우르크와 그리고 뭐 가끔 목숨을 걸고 전투를 나가면은 이제 정말 너무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예견된 것이었을까요? 네. 또 주변에 그런 롱디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발달돼서 처음부터 얼굴을 모르고 시작을 하게도 되고.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들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롱디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 랑 아는 지인분 중에 일본 분인데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에 있고 한 분은 이집트에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밤이랑 낮이랑 이렇게 다르니까 시차가 있는데 저녁 시간 뭐 식사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영상 통화를 틀어놓고 보면서 밥을 먹는데요. 하루에 한 번. 그 약속을 꼭 지킨다고. 그래서 결국엔 5년 그렇게 사귀시고 결혼을 하셨대요, 최근에. 대단하시다. 근데 쉽지 않다. 저녁은 약속도 많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침이면 몰라도. 뭐 누군가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했다고. 차가 차이 나는 연애 롱디는 또 조금 정말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롱디여봐야 멀어야 서울과 부산 정도니까 그거는 시차도 같고 나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더 붙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차가 차이가 나면 참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거리나 시차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획. 같이 세워져 있었던 계획. 언제까지 이게 정해져 있었대요. 5년 정도라는 게 대단한 파견되어 가는 게 5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더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정해져 있지 않은 롱디는
그렇게 했을 때 시작하는 분들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6개월, 뭐 몇 년 이렇게 하지 우리가 이제 평생 이렇게 롱디로 살 거야 이렇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어떤 경우? 뭐 어떤 여행지에서 같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호주에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에 사는 사람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시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죠. 네, 합칠 수도 뭐 어떻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 잘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떠나는 거는 돌아올 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서 몇 년이 됐든 그런데 아예 다른 데 살면서 그렇게 되면 좀 쉽진 않은. 롱디에서 핵심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럼 나름의 끝이 있을 거야. 이 힘든 시간도 우리가 잘 견디면 그게 또 유지의 비결이란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느 쪽이 한쪽이 그렇게 완전히 그 생활 근거지가 다르면 접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의 그 생활 근거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돼, 한쪽이. 그렇다고 제3의 곳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평등하게 가운데서 만나. 나랑 거리 재가지고 제일 중간지에서. 롱디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부산, 서울 이렇게 사니까 항상 대전에서 만나자. 맞아. 만난 봤어요. 데이트는 그건 그렇지만 삶을 제3의 나라에서 우리 시작할까? 네버랜드. 네버랜드로 오세요. 쉽지 않죠. 시간 너무 잘 가는데 책 얘기 중에 감기약을 먹는 기분?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송변님이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라일락 잎을 먹어보면 사랑의 쓴맛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쓴맛으로 남아있는 기억은? 이라는 질문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썸을 탈 때의 추억과 마음을 이렇게 내가 보내고 있는데 보낼수록 멀어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때랑 헤어짐의 사인이 왔을 때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봅시다 했어요. 네. 여러분 어때? 썸 탈 때 추억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말만 들어도 설레는 썸. 그 주신 질문 중에 그 썸을 탈 때 달콤했는지 씁쓸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항상 썸은 달지 않나요? 다니까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연애로 넘어가면 이제 달콤과 씁쓸이 더 커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은데 썸은 이 단맛이 굉장히 강렬해서 썸을 타는 게 참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네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썸은 보니까 네, 저는 제가 썸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그랬나? 규정되기 이전. 네, 그래서 나이가 뭐 그래요. 근데 썸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용어 자체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런 무언가가 기류가 흐르는 그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뭐 아니면 도처럼 사귈 사람 아니면 딱 썸이나 이런 거 시작을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달콤이나 씁쓸에 좀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달콤하다면 시작을 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조금 아닐 것 같거나 힘들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을 그런 추억이 좀 떠올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달콤해서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단데 상대는 썸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고르는 스타일이니까. 고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좋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짝사랑 경험이 없어요? 그래봤자 중학교 때 막 완전 그때 완전 청소년기 때 아닌 이상은 성인 돼서는 제가 무언가를 좋아해서 시도하기보다는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선택을 하고 그만큼의 강렬한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상형이 너무 높았는지는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오는 사람 중에 될까 안 될까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좀 했던 편이어가지고 먼저 그러면 막 이렇게 마음이 끌리거나 좋아하거나 막 이런 느낌이 중학교 때 말고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 거의 씨앗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와야지.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게 시작이 되지 제가 그걸로 먼저 시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진짜. 저도 이거 질문지 보다가
헤어짐에 쌓인 이런 게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많거나 이렇지도 않지만 뭐 썸 타거나 고백을 받거나 이랬을 때 저는 무조건 단호박이었고 그러니까 단칼 너는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 나 사귀는 사람 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배시소님처럼 저도 이제 뭔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고백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이제 확신되고 이랬을 때 내가 움직이지 그런 경우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모든 게 느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의 마음을 확신하고 뭐 서로 또 고백하고 사귀고 결혼 마음을 먹기까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저희는 썸도 그래서 되게 오래 탔고 1년 가량 탄 것 같아요. 그걸 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1년을 탔는데 썸을 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군대를 갔어요. 썸을 타 와중에 군대를 간 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표현도 안 어울려. 그렇지. 그냥 시간이 간 건가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이 관계가 뭔가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나 나나 그런 게 되게 지지부진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자체가 회상되면서 너무 답답한 그런 감정을 또 많이 느꼈죠. 결혼까지 간 게 신기하네요. 그렇게 썸을 1년을 타는데 우리 썸 다음에 되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책에 젖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네. 결혼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못 젖는. 그러니까 별로 곁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곁다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촉촉하게 젖어보신 송변님은 강력하게 젖어보신 송변님은 어떤 곁다리들이 있으셨는지. 저도 원래 그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네? 누구야? 곁가지가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피곤해요.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전 생각났던 건 전 남자친구는 되게 오랫동안 친구였고 친구인데 약간 깊은 마음 속에 쟤는 날 좋아하지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 한 4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사귀었었죠. 근데 그때는 워낙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죠 이건? 그래서 달콤함만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할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얘는 날 좋아하고 있어. 이런 배신하지 믿음, 않을 거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몹쓸 짓을 했죠. 반전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들 그런 썸의 줄다리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해보신 건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소울행님 많이 있으신가 봐요. 인생의 재미를 아주 어릴 때 지금은 아주 남자친구랑 잘 지내고 있고 이 방송을 듣는다면 오해하지 않았으면 그게 이 남자친구가 방송을 듣는다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들으세요? 네, 들으죠. 제 남편도 들어요. 저희 피드백도 꼬박꼬박 해주시고. 네.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몰래 할 걸. 왜냐면 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지금 남자친구랑은 막 씁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안정기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추억들을 다 예전의 이야기들로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과거사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혹시 현재 남자친구에게 누가 될까? 요게 조금 걸리지만 이제 방송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본다면 그냥 그런 경우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학교 이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동아리나 이런데 제가 남자들이 좀 많은 밴드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고 이러면 다 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그런 기류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얘는 나를 괜찮게 생각하나? 나도 얘가 괜찮나? 근데 얘가 갑자기 막 기숙사 데려다 준다 그러고 하면은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하지만 얘는 매번 날 데려다 줘. 그치만 이제 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걸 이렇게 친구냐 이거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냐 뭐 아니면은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줄다리기들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꼭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 마음이 아까 정해져야 연애를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막 사랑의 감정까지도 아니잖아요. 사실 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친구인데 여사친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지요. 그래서 친구인데 남자친구니까 나한테 이렇게 조금 더 배려해주는 거. 배려? 편하게? 이렇게 뭐 데려다 주거나 뭐 놀아주거나 뭐 수업 시간에 공강이 있으면 찾아온다거나 뭐 이런
왜 웃으세요, 배시소님? 아니 이제 만약에 그 남자는 어떻게 보면 사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그쵸. 한 번이라도 데려다주면 데려주지 말라거나 아예 못 데려다주게 단호박으로 잘라서 저는 그런 거 자체를 안 해보니까 왜냐면 미안한 일이 저한테는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남사친이라기에는 좀 더 그게 썸이죠. 남사친은 아닌데 살짝 그 선을 썸이 넘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오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그게 이제 서로가 약간 얘 나 마음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약간 그러면서 왜 데려다 주지? 근데 어느 때 보면 그냥 친구 같고 그래서 나 혼자 착각한 건가? 오버하지 나만 말아야겠다. 데려다 준 게 아니었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얘는 원래 프렌들리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뭐 프렌들리하니까 나도 데려다주고 야 여자애 혼자 밤길 가는 거 위험하잖아. 뭐 이런 마인드의 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친구의 포지션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을 즐기는 거죠. 그쵸. 가능성을. 근데 그때 딱 그 롱디를 시작하면 이게 이 설레임이 좀 더 커지기도 하고 불 붙기 전에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는. 맞아요. 근데 롱디를 이미 사귄 뒤에 이제 떠나가게 된 거랑 이제 그것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맞아요. 둘 사이에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일부가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 롱디 커플을 위하여 그 사연 소개하고 사연에 관한 얘기 우리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의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밤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